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IT주가 어제 일제히 급반등했습니다. 그간 관심이 쏠렸었던 제약 바이오주가 잠시 쉬는 사이에 수급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기계 장비, 화학 쪽으로 돌아오면서 시장 전반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어제 나타났었지요.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도 IT주가 무더기로 급등세를 나타냈었고 5거래일 연속 상승, 코스닥은 16년 만에 9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올랐었는데요. 연중 최고치인 2,521선에서 거래가 맞춰졌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장 움직임 어떨지 지금 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2부 시간은 추천주를 각각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저희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 중인 종목 상담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입니다. 장 개장을 약 한 8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 트렌드가 일부 쏠림 종목들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종목들에 올라타라고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하지만 그 못지않게 또 꾸준하게 실적이 올라오는 그런 종목, 꾸준하게 이제 주식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 단기적인 조정을 거쳤던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려보겠는데. 사실 지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차익 실현 그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뭐 차익 실현이 이제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도 이제 그래서 이제 매도 최근에 이제 3개월간 그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보면은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480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이제 매도세가 좀 일관되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원화 강세 좀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인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뭐 1,100원을 깬 지금 환율 상황에서 뭐 1,000원이 깨질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000원이라는 그 공고한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환율 걱정은 여기서는 뭐 더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올해 2018년도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한 35% 정도 증가한 한 16조에서 18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가집기이긴 합니다만 매출액 지난해 같은 경우에 매출액 30조에 영업이익이 13조 5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은 올해도 뭐 환율과는 상관없이 계속 이제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화된 상황에서 또 2분기부터는 또 3D 낸드의 또 본격적인 양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증가세에 어떤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실적 증가세가 본격화되는 것은 2분기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달에 93,300원을 장중에 이제 터치한 이후에 90,000원대에서 뭐 다시 한번 돌파를 못하고 이제 꾸준하게 지금까지 계속 조정 국면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어쨌든 그 조정 국면이 좀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느냐. 특히나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지금 매수세로 좀 돌아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전일 39,000주 매수했는데 뭐 대부분의 그 모든 기관 주체들이 다 매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확대된다고 했을 때에는 단기 바닥을 우리가 하는 그런 과정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가격적으로는 매수가는 좀 시초가 부분부터 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주가가 74,400원인데 74,000원 언더면은 뭐 더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정고점 부분이 9만 원을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SK 하이닉스인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방향이 열려 있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안정된 수익률을 원한다면
수급과 투세의 전환을 노려라. 건강현.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성. 예, 수요일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권강현 이사, 또 벤자민 투자 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장 개장하기에 앞서서 개장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기에 앞서서 전일장 특징주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제 포스코 캠텍의 주가가 2% 올라 종가를 찍었는데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굿 의견을 주셨습니다. 권강현 이사님. 네.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국내 유일한 2차 전지 응급제 상용화 기업으로 손꼽히는 기술 기업이기도 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수급이 본격적으로 개선된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실제로 2차 전지 관련 매출들로 이어지면서 지금 하반기부터 굉장히 뜨거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포스코 캠텍뿐만 아니고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좋은 흐름을 받고 있는 테마로 분류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다루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에서 구조적인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더 고무적인 부분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 때문에 2차 전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가장 중요했던 2차 전지 원재료 흑연 전극봉 가격이 굉장히 폭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가격 조정 이후에도 좀 이런 부분이 이어질까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많았었는데 우려를 털고 최근에 다시 이런 가격이 폭증을 하면서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이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포스코 캠텍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전망이 좋고요. 이런 좋은 여건 속에서도 포스코 캠텍의 경우에는 음극재 생산 캐파를 되게 적극적으로 늘리는 모습을 보여서 올해 추가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장 2차 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말씀하신 에코프로는 권강현 이사님의 포트 종목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듣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저 이번에 동원 F&B 보겠습니다. 주가가 7% 가까이 올랐었는데 나흘째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4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네, 이번에도 굿으로 일치가 됐고요. 신일섭 소장께 들어볼게요. 네, 사실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예. 웬만한 업종들은 지금 밑바닥에서 안 오르더라도 하더라도 그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화장품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식품주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이제 뭐 바이오라던가 지금 뭐 게임주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갔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IT가 주도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화장품이나 오뚜기 뭐 이런 그 식품주들 이런 거 보시면 이제 밑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키높이 맞추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2018년에는. 2017년에는 너무 IT, 그렇죠. 코스피나 IT, 삼성전자 뭐 뜨거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가 뜨거웠기 때문에 이런 소비재 종목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림으로 보시더라도 동원 F&B라던가 CJ 제일제당 오뚜기 보시면 차트가 동일해요. 큰 부분에서는. 뭐 지금 뭐 삼양식품 같은 뭐 불닭볶음면으로 간 것들은 좀 특이하게 굉장히 폭등을 했지만 대부분 이런 대형주들 동원 F&B, CJ 제일제당 오뚜기 차트가 다 똑같아요. 월봉이. 그쵸. 20개월 선 계속 못 뚫다가 지금 이제 머리가 올라온 상태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시면 식품주 이제 조금 움직일 수 있고 굉장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 이런 걸 아실 거고 그리고 동원산업이 이제 참치를 원양어선을 띄워가지고 잡아오잖아요. 그 참치를 가공을 해서 동원 F&B가 이제 통조림 캔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참치 캔을 반찬으로 먹는 건데 동원산업도 굉장히 오랫동안 행보를 하고 있죠. 이 박스권 구간이 뚫린다면 동원산업도 좋은 건데 여기서 역설적으로 동원산업의 지금 이 주가를 횡보하고 있는 것은 참치 억가가 급등하지 않아서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동원 F&B에는 같은 계열사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참치 억가는 싼데 지금 모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참치캔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동원 F&B에게 그런 부분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1월 17일 수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출발 분위기 함께 볼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주식을 사들이면서 3%나 올랐었던 삼성전자 250만 원 선을 내주고 있습니다. 0.24% 정도 조정받으며 출발하고 있고요. 어제 2% 강세였고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도 제시가 됐었던 SK하이닉스는 0.4%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KB금융이 0.46% 상승, 네이버가 0.11%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은 1%대 하락 움직임이 나오는데 어제 장중에 좀 많이 빠졌다가 낙폭을 좀 줄였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신한지주도 0.5% 남짓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보겠습니다. 앞서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오늘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엇갈리고 있었고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16% 하락하면서 2517선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약세 전환이 된 거고 코스닥도 오늘은 하락 출발인데요. 어제보다 0.9%, 1% 가까이 하락하면서, 0.1% 하락하면서 900선을 내주고 지금 89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거래일 만에 약세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간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오늘은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도 약세였죠. 제약 바이오주가 쉬는 사이에 IT주의 강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신라제는 0.7% 오름세, 바이로메드가 2%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일의 상한가 마감이었고 어제는 0.4% 조정, 오늘 다시 오르고 있는 겁니다. 티슈닌의 주가가 2%대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반면 1% 상승입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오늘 증시가 다소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된 가운데 그래도 코스피는 2510선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지금 16년 만에 최고치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꼽아 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잠시 뒤에 분석할 거고요. 먼저 두 분의 전문가 종목 중에서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권광현 이사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앞서서 언급을 하셨었던 종목이에요. 11월 8일에 추천하셨던 에코프로가 44%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더 기대가 될지 잠시 뒤에 리뷰 한 말씀 드릴 거고요. 신일섭 소장의 종목도 있는데 한스바이오 메드입니다. 32%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종목 수익률이 굉장하신데요. 저희 에코프로부터 한 말씀 들어볼게요. 권광현 이사님. 네, 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일 조금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결국은 뭐 전체 추세 흐름에서도 우상향을 가고 있어요. 이거는 포스코캠텍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실적이 가시화된 부분에서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올해 전망도 좋다라는 부분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1차적으로 제가 보고 있던 목표가는 한 45,000원 수준이었는데 이미 그 수준은 이미 다 다다랐고요. 예.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높이고 주봉으로 좀 추세가 꺾일 때까지 쭉 상승 추세를 받아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트레이딩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얼마나 보십니까? 아무리 짧게 봐도 45,000원은 넘어주리라 보고 있고요. 예. 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신일섭 소장께 한스바이오메드 리뷰 간단하게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목표가 굉장히 높게 잡아놔서 아직도 한참 멀었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기 때문에 그쵸? 목표가 많이 근접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 재생의학으로 출발해서 최근에 뭐 벨라젤 얘기 많이 나오면서 미용에 관련된 어떤 바이오 종목으로 강소기업
그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몇몇 증권사는 또 2018년도 유망주로 뽑기도 했기 때문에 기관 자금의 그 수급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의 지금 약점이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많이 오른 부분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가 조금 숨고르기를 하면 조금 더 접근을 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이오주는 버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한스바이오메드는 괜찮을까요? 네, 근데 저 버블 논란이란 것에 대해서 예. 약간 어떤 기존의 그런 그 기업들,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기존 업체들의 어떤 시각도 있다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PER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뭐 레노라는 대기업에 비해 PER, PBR 이런 수치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연예인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에게 가장 높은 출연료를 주는 걸 보고 그거 가지고 비싼 출연료를 받네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사람이 비싼 출연료를 받을 때는 아, 쟤는 저만큼 연기를 하니까, 쟤는 저만큼 음악 퍼포먼스를 보여주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본인의 그런 어떤 투자의 그런 관점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보수적인 시각에서 좀 쟤네 거품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거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시각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그런 소리도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신일섭 소장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을 또 선별하셨을지 기대가 되고요. 저희 권강현 이사 종목부터 공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고요. 12종목 함께 봐주시죠. 네. 12종목으로 한정기술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정기술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처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이 시간쯤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상당한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제가 굉장히 좀 진땀을 흘려서 굉장히 기억에 남네요. 갑자기 한 6% 정도 말씀 추천드리려고 가져왔더니 6% 정도 이미 올라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좀 당황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반절 먼저 진입을 하시고 장 막판이나 차후를 보고 나머지 분할 매수를 하시라고 전략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뭐 만약에 이런 매매 전략을 지키셨으면 약간의 그 이후에 하락이 있었던 부분을 큰 문제 없이 받아들이고 오늘 한 1% 정도 상승분이 그대로 상승으로 편입이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추세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오늘 내일 너무 큰 하락만 발생하지가 않는다면 뭐 추세 이탈로 보실 필요는 없다는 점 생각을 하시고요. 매매 대응하실 때는 너무 급하지 않게 대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 사업 분야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사업을 하는 회사죠. 특히나 엔지니어링, 이제 설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정부의 탈원전 방침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원자력 플랜트 사업은 못해도 조 단위의 사업이다 보니까 회사 혼자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의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런 외교를 뚫어줘야 될 국가에서 탈원전 방침을 밝히다 보니까 기존에 해두었던, 수주해두었던 사업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좀 발생을 했어요. 당연히 이런 꼬인 부분은 언젠간 풀리는 건데, 이런 이제 풀려가는 시기가 이제 굉장히 근시일 내로 접어들었다라는 정황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우디 원자력 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가 가세하겠다는 우호적인 상황이 조성이 되면서요. 아카일로를 걷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즈니스가 다시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 굉장히 매력적으로 꼽히고 있고요. 악성 매출로 꼽히던 그런 수주건들이 이제 수주 잔고가 다 소진이 됐어요.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순이익률을 잘 잡은 그런 양성 매출들이 반영이 될 거다. 그러면 체질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건에 대해서 수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수급도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는 시점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를 진입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네, 가격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8,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SK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참 많이 빠졌죠. 타이트하게 잡아드렸던 1차 손절가 73,000원을
하방 이탈을 해서 72,000원까지 내려가서 제가 굉장히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근처 가격대에서 지지점을 형성을 하고 두 번째 변곡 추세점을 찾고 있는 듯한 흐름입니다. 즉 지금 뭐 바로 흘러내리는 자리라고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두 번째 변곡점을 잡고 상승으로 전환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좀 하방에 열려있는 폭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추세를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시장의 견해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런 시장 반응이 결국은 가장 먼저 종목의 장부 가치를 들여다보게 이렇게 등을 떠밀어 주게 되는데, 장부 가치를 열어보면 SK하이닉스는 이득을 볼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2017년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원대 이상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대, 그리고 연 매출은 30조 원대로 결산 공시가 이제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장부 가치를 바탕으로 주가를 산정해 보면 충분히 지금이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좀 경쟁적으로 설비 투자에 뛰어들어서 뭐 지금 SK하이닉스뿐만 아니고 삼성전자를 위협한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좀 있는 칭화 유니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국책 사업으로서 뭐 그런 지원금을 받아서 설비를 공격적으로 늘리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 낸드 플러스 메모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공급으로 이어지고 시장 시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 수준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걸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 그것 때문에 공포심이 발생을 해서 주가를 하락한 부분은 정확한 반응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지금의 변곡점을 잡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매동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한동안 매도세를 이어가는 기간이 다시 매수세로 좀 돌아서고요. 외국인 수급도 좀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걸릴 만한 부분은 여전히 꼽히지가 않네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목표가 9만 원, 그리고 손절가 68,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캠트로스 한번 보겠습니다.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박스권 내에서 좀 하방의 변곡점을 조금씩 끌어올리면서 좋은 흐름이긴 해요. 좀 지지부진한 듯한 느낌을 주고 등락폭이 좀 커서 등락폭이 큰 종목을 싫어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아이고 괜찮은 건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실 수도 있겠는데, 흐름 자체가 추세를 이탈했다던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재 일봉상 추세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신규 매수를 고려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또 조언드리고 싶네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폴리머 소재랑 IT 소재, 의약 소재 같은 원료를 다루는 원료 기업입니다. 작년 중반쯤에 스펙 상장으로 코스닥 상장이 결정이 되면서 스펙 투자 기대감 때문에 너무 과하게 상승을 했던 감이 있었어요. 그러고 급등락이 진행되면서 뭔가 종목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었죠.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그 이후에 큰 조정을 거치고 회사의 장부 가치와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싱크가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분야 생산 캐파를 크게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해외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더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밸류 상승에 굉장히 큰 모멘텀을 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 부분에서 형성될 매물대가 굉장히 좀 두꺼워요. 그래서 한 번에 가파르게 뚫고 올라가는 것은 쉽지를 않을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을 벗어난 이후에는 6,000원 선까지 큰 무리 없이 상승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 6,000원, 그리고 손절가 3,7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제이준 코스메틱 한번 보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합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에요. 이제 이 친구도 등락폭이 상당한 종목이다 보니까 좀 현재 가격대 근처에서 아래 위로 5% 정도의 등락을 좀 우습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제이준 코스메틱의 올해 매출 기반으로 가장 큰 상승이 점쳐지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봉으로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손절가 위주로 추세 이탈만 하지 않으면 주봉으로 그냥 추세를 살피면서 쭉 홀딩하는 방향을 잡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 2017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0% 이상 증가를 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뭐 광군제에서는 뭐 하루 만에 156억 매출을 터뜨렸다. 이런 이슈들도 끌고 오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결국은 매출이 기반이 되어주는 회사라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PER이 한 16배 수준으로 화장품
화장품 업계 평균보다는 한참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017년 결산으로 기대되는 EPS는 약 1,300원 수준인데요. 장부 가치로 따지면 이게 약 2만 원 중반대까지도 충분히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상승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한번 짚어드릴게요.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나와 한번 보겠습니다.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부분에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박스권을 뚫고 상승하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제 좀 추세를 변동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좀 이런 수급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가격 등락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 좀 매물대가 많이 쌓이면서 가격적, 이제 기간적 조정이라고 하죠. 좀 횡보 기간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단기 박스권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고요. 결론적으로는 연간으로 느긋하게 익절 시기를 고려할 수 있는 추세 우상향 종목인 게 확실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는 소셜 커머스 비즈니스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 모바일 버전에서 사업 역량을 좀 집중을 시켜서 머니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결국 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4분기 예상 컨센서스는 매출액이 19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6억 수준으로 전년 대비 15%나 21% 이상 상승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산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6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리라 기대하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에 이어서 2018년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한 160억 원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 성장보다 영업이익률 증가가 더 도드라지는 만큼 장부 가치상으로 평가되는 다나와 주가는 앞으로도 상승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양호한 흐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연말에 대차 잔고를 대폭 줄인 뒤 아직까지 그 수준을 잘 유지하고 있고, 동시에 동매도 잔고를 대폭 늘리거나 하는 흐름이 아니라서 수급적인 부분은 아직도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목표가 16,000원, 그리고 손절가 12,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현 이사께서 준비해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은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격 전략까지 짜드렸으니까 메모해 두시면 좋겠고요. 저 이번에 신일석 소장 종목 들어볼게요. 10위 종목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10위는 그대로 일단 그 오로라입니다. 네. 그 요즘에 자꾸 오로라가 걸리는 뉴스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자꾸 현대자동차가 걸리는데, 미국의 자율주행 기업 오로라와 자율주행차를 만든다. 그러니까 자꾸 오로라가 걸립니다. 근데 그 오로라는 이 오로라가 아니죠. 되게 다른 오로라고요. 오로라 월드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부터 오늘 17일이죠. 양일간 지금 그 여의도 KT 빌딩에서 기업 설명회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근데 그 일반 투자자는 참가가 안 되는 거고요. 작년 11월에 여의도 켄싱턴 호텔 아시죠? 거기서 일반 투자자도 참가하는 IR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설명회, 물론 되게 보수적인 기업도 기업 설명회도 잘 안 하고 보고서 탐방을 가도 탐방도 잘 안 받아주고, 이런 기업이라고 무조건 주가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기업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잘 가는 것만도 아니에요. 또 이게 그 주식 시장이란 게. 근데 어쨌든 이런 그 기업 설명회를 이제 자주 개최하고 자기 회사를 알린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한다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어떤 기업은 보면 IR을 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요, 실제로. 왜냐면 그 기업 어떤 그 방식을 보니까 그룹 미팅이라든가 1대1 미팅을 통해서 자세히 기관 투자자나 애널리스트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의견을, 만약에 좋은 감정을 받았다고 하면 애널리스트는 좋은 의견으로 쓸 거고, 기관 투자들은 자금을 넣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면 주가에 분명히 도움되는 요소라는 거. 그리고 이 큐비즈, 말씀드린 그 큐비즈랑 유와 친구들, 이 쌍벽을 이루는 두 가지 어떤 이 오로라 월드의 컨텐츠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또 하는 게 있는데 토이플러스예요. 2015년에 동탄, 동탄이 어떤 히트 상품으로 꼽히기도 했었잖아요. 그때 한때 동탄 신도시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그쪽에서 토이플러스라는 장난감 백화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외곽 위주로 이제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아울렛들도 수도권 외곽에 많잖아요. 롯데나 신세계. 근데 주말에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가족들끼리 놀다가 쇼핑도 하고 오는데, 장난감 백화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구 백화점이나 장난감 백화점 보면 수도권 쪽이 많죠. 서울 약간 외곽인데 서울에서 갈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수도권 외곽으로 확보를 해서 7개 점포,
에다가 온라인몰까지 해서 8개 점포 온라인까지 치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오로라월드 같은 경우에 뭐 손오공이나 이런 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에 저출산 시대 그리고 뭐 핵가족화 이러다 보니 A4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8개의 주머니. 옛날에 뭐 아이들 많을 때는 뭐 너 그냥 형 누나 쓰던 거 써 막 이랬지만 이제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A4캣 하면 이제 부모에다가 양가 쪽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 2명에 삼촌, 이모 8명이 지갑을 열기 때문에 너무 귀하잖아요. 애가 없다가 맨날 명절 때 애도 안 데려오다가 갑자기 애가 딱 생겼다고 해봐요. 난리 나는 거죠, 이제. 막 다 사줘요, 있는 대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줬는데 엄마, 아빠가 또 사주고 삼촌, 이모는 이쁘다고 다른 시리즈를 또 사줘요. 그러니까 얘는 엄청난 거죠. 애도 좋겠지만 기업도 좋은 거죠. 애가 좋으면 기업이 좋아져. 애는 그냥 다 사주는 걸 받으니까. 그래서 VIP가 아니라 VIB라고 Very Important Baby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로라를 비롯해서 손오공 이런 업체들은 이런 현상이 사실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기업 내용적으로. 그리고 9위는 한세실업입니다. 한세실업 뭐 OEM, ODM 제조기업인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브랜드 유통 판매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데 그 MK 트렌드가 한세 MK로 사명도 변경되었잖아요. MBA 옷 만드는 회사. 근데 그 MBA 라이센스 따내기 전에 TBJ, 버커로, 엔듀 이런 거 백화점에 가면 많잖아요. 이 업체들을 브랜드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세실업이 원래 OEM, ODM으로 강자지만 OEM, ODM 비중이 살짝 줄고 이런 그 자체 브랜드 유통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OEM, ODM 쪽이 좀 타격이 온다. 그러니까 OEM, ODM은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브랜드 상표가 잘 안 되면 얘네가 물건이 주문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자체 브랜드로 조금 방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탑 8위는 SPC 삼립입니다. 여기 보면 저번에 시간에도 피그인더가든 말씀드렸는데 전국 편의점에 샐러드 완제품 피그인더가든 볼샐러드 5종을 출시했어요. 이게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여기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SPC 삼립 그 전에 삼립식품이었잖아요. 뭐 샤니도 그 인수했었고 아시다시피 샤니가 빵을 만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파리바게뜨라던가 자체적으로 잠바주스에 있는 샌드위치라던가 이런 데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체 캡티브 마켓 자체에다가 그걸 물품을 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피그인더가든 볼샐러드는 편의점에 깔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른바 B2B 기업 대 기업으로 납품하던 거에서 B2C로 사업을 다각화했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B2B로 하면은 우리 일반 그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업에서 기업으로 그냥 뭐 납품을 하는 거니까 자재를 납품하는 거니까 우리 소비자가 그 상표를 받는 건 아니니까 뭐를 파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피그인더가든 볼샐러드를 직접 소비자가 사는 거잖아요. 아, SPC 삼립이 저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열사 내부 시장을 넘어서 매출처 다변화를 시키는 지금 시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탑 7은 제주항공입니다. 지금 노선을 하나 또 만들었네요. 그래서 부산에서 세부 가는 노선 2월 10일 다음 달부터 취항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또 드렸죠. 그래서 지방 노선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지방공항 활성화라는 어떤 정부의 정책들, 지원 정책들하고도 되게 궁합이 맞아 떨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이 그 제주항공도 LCC를 포함한 제주항공 LCC를 이끄는 제주항공도 효과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설명을 드렸다시피 당연히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인천으로 올라와서 공항을 떠났는데 해외를 갔다가 인천에 와서 피곤한데 또 부산을 가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부산에 노선이 많이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세부를 가는데 인천공항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모든 부분에게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제주항공이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네이버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결제 서비스를 추가해서 지금 9개가 이제 간편 결제로 지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편해졌고요. 그리고 지금 뭐 계속 그 얘기 드린 대로 새로운 그 동남아시아나 일본 노선들을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큰 힘이 될 거다. 그리고 그 VIP 투자자문의 그 언급을 전 자주 보는데 그 서울대 출신으로서 지금 굉장히 가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뭐 제주항공에 대해서 좋은 언급을 하면서 추천주로 꼽았더라고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을 꼽았다는 건 어떤 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주항공 그 기관의 자금도 투자자문사의 자금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6위는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그 수익률이 좋아서 소개도 됐는데 30% 수익률이 나왔는데 재생의학으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 뭐 벨라젤이 지금 뭐 중국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뭐 여성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가슴 성형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사실 유방을 재건하는 쪽의 목적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 아름다움을 위해서 미용 성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불의의 사고로 가슴을 잃었을 때 유방 재건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도 그런 쪽의 목적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원래 재생의학으로 설립이 된 회사였어요. 최근에 미용 쪽으로 굉장히 부각이 되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인체 조직 은행을 처음부터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그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많이 얘기 나왔잖아요. 그때 황우석 박사 사태 터지기 전부터. 그래서 뭐 제대열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제대열은 처음에 한번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아이 때 뽑아냈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늙었을 때 그 건강한 걸로 세포를 뭐 증식해서 이제 주입을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지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되게 비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런 걸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체 조직은행이 여러 가지를 이제 맡길 수가 있는데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역시 재건 목적 그 인체 조직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손상된 뼈라던가 연골 저식을 재생시켜야 되는 수요가 요즘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체 조직을 운영을 해서 인체 조직 은행을 운영해서 적립을 해놓는 거예요. 돈처럼 적립을 해놨다가 이제 뭐 재생이나 재건이 필요할 때 딱 써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생의학 쪽 원래 설립 목적에 맞는 이런 사업들이에요. 미용에 관련된 것들은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리프팅 실도 있고 뭐 벨라젤 같은 유방 성형도 있고 뭐 이렇지만 이 한스바이오메드는 기본적으로 재생의학에 필요한 이런 인체 조직 은행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사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일단 캐시카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카우 돈을 계속 소가 벌어다 주고 그거를 계속 미용 쪽으로 투자를 하고 줄기세포 치료제 쪽으로도 투자를 해서 지금 사업 영역을 다각화 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 잘 되니까 사업을 다각화해서도 무리가 없는 지금 있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 순위는 계속 6위지만 수익률은 지금 1위니까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신일섭 소장의 10위부터 6위 종목도 변동은 없었는데요. 추가적인 투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잠시 뒤에 5위부터 1위 종목도 볼 거고요. 저 이번에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4477님께서 KEC를 문의하셨습니다. 오늘장 5% 급등이 나오는데 이것도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1,400원에 사셨고 20% 들고 계십니다.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저희 건강현 이사께 들어볼게요. 네, 오전에 상담 요청을 하실 때는 손해 구간이셨을 텐데 지금은 네, 수익 구간이네요. 그래서 1,500선도 잠깐 돌파를 하고 지금 내려와 있는데 좀 분봉상으로 들여다 보니까 만약에 1,430원을 못 받치고 1,400선까지도 쭉쭉 흘러내린다 뭐 이런 추세만 아니라면 매도 버튼을 누르기에는 좀 일러 보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어제장에서는 특출난 수준으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큰 흐름이에요. 소속해 있는 업종에 대한 큰 흐름이 결국 이런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KEC 자체의 호재거리가 아니고 지금 KEC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개발 관련해서 국책 과제도 하고 있고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용 소자 개발 이런 국책 사업도 하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뭐 아니면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상반기 내에 계속적으로 수급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정고점으로 볼 수 있는 높은 봉까지도 조금 욕심을 불어보셔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당장 매도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저희 신일섭 소장께는 매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3894님께서 지니뮤직을 지금 사도 되겠습니까? 라고 적으셨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지니뮤직에 대해서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차후에도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면 52주, 그러니까 방송에서 52주라고 하면 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저가로 내려갔으니까 되게 낮겠네 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1년 동안 굉장히 실적이 좋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또 좋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52주 신고가가 높은 게 아니라 오히려 탄력을 받아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YG랑 협업을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강자는 멜론이잖아요. 지금 로엔 엔터테인먼트. 아시다시피 로엔이 이제 그 카카오에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제 어떤 파워가 강해졌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거예요. 이 시장이 파이가 만약 커지면 2, 3등 주자들도 먹고 살 게 충분해요. 근데 정말 파이가 줄면 1등 멜론만 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음원 시장은 어떠냐?
다행히 파이가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니뮤직이나 벅스라든가 뭐 합종 연행을 하건 어쨌든 파이가 커지고 있으니까 멜론이 좋아지는 시장에서는 파이가 커지면서 진위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도 좋고, 다만 2017년도와 그리고 2015년도 그리고 2014년도 여기 고점이 3년간의 고점이 있어요. 6,500원대에. 여기서 만약에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만약에 꼬꾸라지면 조금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데, 그때 오히려 매수를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받쳐져서 이전에 3년간 기록했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 이 고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그 증시의 분위기상 이 부분이 돌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제 생각엔. 그래서 신규 매수를 하는데 약간 6,000원대에서 주저할 때 매수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타이밍이.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도 종종 주시는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장에서 매수 가능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의 종목 조금 더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 이번에 장중 저가 매수 신호 와 있는데 저가 매매의 달인 만나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경 주식팀장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어떻게 보면 IT 주식 중에서 가장 흐름이 좋지 않았던 그런 주식이고요. 어제 6% 이상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 나온 이유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CES 2018에서 가전업체들이 일제히 프리미엄 라인의 TV를 선보였는데 대부분이 OLED TV였습니다. 이 OLED TV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패널을 생산하는 회사가 LG 디스플레이고요. 이런 뭐 소니나 샤프, 뭐 중국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OLED TV를 만들기 위해서는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채용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LG 디스플레이 OLED의 이제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또 애플의 이제 중소형 OLED 이 납품에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모멘텀은 지금 대형 OLED고요. 좀 더 중장기 모멘텀은 이런 아이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OLED 이런 쪽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수가 31,200원이고요. 목표가 38,000원, 손절라인 3만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어제장 흐름이 굉장했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포착주였고요. DB금융투자의 김현경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5위부터 1위 종목이 남아있고 권광현 이사님 종목부터 들어볼게요. 네. 예. 5위 종목으로 KT 한번 보겠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추천드린 시점부터 3% 정도가 빠졌어요. 지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재조명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좀 따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마찬가지로 추이를 보시면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들어서 실적이 계속 저조했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충분히 거품을 빼고 굉장히 담백한 수준이라는 거 굉장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BR이 0.65배 수준이고 PER도 업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데 KT의 경우에는 기본 밸류에이션보다도 현재 주가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로 넘어오면서 KT는 호재를 탈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깔리게 됐어요. 일단 최근에 개최됐던 이제 세계 최대 가전쇼 CES 2018에서 수많은 IoT나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같은 첨단 기술들이 선보였는데 사실 이런 기술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5G거든요. 5G가 대단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4G보다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근데 요즘 나오고 있는 모든 이제 IoT,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같은 첨단 기술들은 결론적으로는 다 온라인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로 연동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정보가 주고받아져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기술 발전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산업 분야적에서 굉장히 호재를 받고 있는데 5G 같은 경우는 아직 전 세계에서 상용화 사례가 없죠. 근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시범 상용화 서비스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KT가 전 세계에 좀 어필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공식 서포터로서 홍보 효과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와 똑같이 유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 28,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LG 이노텍 한번 보겠습니다. 설비 투자 관련된 뉴스가 좀 수급이 빠르게 개선이 되면서 추세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대에 쌓여 있는 물량이 좀 상당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다시 아래로 끌어당기면서 상승세를 제한을 해버리는 모습을 보였네요. 올해는 뭐 상승섬의 시작점으로 지금 이 부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그림으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슈팅의 재료는 설비 투자에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LG 이노텍은 이제 모바일 카메라 모듈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하고 신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총 8,737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상당 규모의 투자죠. 이런 부분에서 애플이 부품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제공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시장에 적용이 됐는데요. LG 이노텍의 연말 주가 폭락은 아이폰 결함 뉴스로 인해서 애플향 공급 계약이 끊길 수도 있다는 예상이 크게 영향을 줬었죠. 그런 부분에서 현재 발생을 했던 애플의 투자 참여 부분은 다시금 주가 상승 부분에 좀 탄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4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액 2.6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7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는 연간 매출 30% 상승,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 51% 정도 상승으로 결산 집계가 예상된다는 부분인데요. 4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를 좀 털어낼 수만 있다면 빠르게 주가가 정상화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한 2.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400억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를 넘는 매출 상승과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LG 이노텍이 지금 주가 부분이 저점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조만간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목표가 17만 5천 원, 손절가 14만 5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롯데케미칼 한번 볼게요. 네. 롯데케미칼, 네,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한 주 동안 굉장히 기분 좋게 보고 있었는데 뭐 지지부진했던 행보를 깨트리고 상승 제대로 한번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유지를 하는 게 흘러내리지 않았던 부분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결국은 갑작스런 수급으로 그냥 슈팅이 나온 거였다면 근거 없이 흘러내리게 될 텐데 시장에서 결국은 받아준다는 것은 이제 흘러내리지 않고 받쳐준다는 경우는 결국은 앞으로 더 간다라는 뭐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된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증설 작업이 모두 끝나면 에틸렌 생산 능력이 대폭 늘어난다는 뉴스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매출 규모가 뭐 맥시멈으로 꼽히던 부분을 한 단계 넘어서는 부분을 꼽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환율도 굉장히 힘들었고 안 좋은 상황이 여러 가지 겹쳤었는데 2017년 실적을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잘 냈던 부분들, 저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산업에서 악재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도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도 PER은 굉장히 좀 낮은 수준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여전히 눈에 띄고 있어요. 2018년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기관도 못지않게 개인들 매도 물량을 받아내면서 적극적으로 매물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의미한 대차 감소도 발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쇼커버링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에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수급적인 부분 역시 문제없이 양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 42만원, 그리고 손절가 36만 5천원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롯데지주 한번 보겠습니다. 지주사 체제 안정화를 위해서 좀 수급 개선을 만들어내면서 주가 상승을 일으켜줬는데 너무 단기적인 급등세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가격 조정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뭐
추세 이탈이라고 할 만큼의 뭐 하락세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65,600원 정도가 지지를 잡아주고 근처 가격으로 지지선을 다진 다음에 이격도를 다시 확장시키면 상승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작년 11월에 액면 분할 당시에 발생했던 급등락에서 가장 많은 매물이 쌓였던 부분이 71,000원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상단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서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단기 급등으로 한 번에 뚫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라고 보시고 천천히 좀 유지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지금 이제 현재 추세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물량을 쌓으시면 추가 수익을 노리시기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대외 상황과 악재들로 인해서 그룹사가 굉장히 시끄럽죠. 이런 부분이 뭐 정리가 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올해 내로 우리가 손꼽고 있는데 중국을 제외한 여러 가지 해외 법인에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게 조만간 좋은 결실로 다가오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77,000원, 손절가 63,000원 드리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탑픽을 바꾸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고심 끝에 탑픽이 좀 새로운 종목으로 꼽아드리게 됐네요. 이제 만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도는 오래전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유명했죠. 현재도 높은 수준의 ADAS 기술로 자율주행차 관련주로도 꼽히고 있고요. 중국향 제농장치, 현가장치 매출 상승이 기대되다 보니까 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꼽히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참 유망하기만 하고 성적표가 2017년 동안 너무 좀 초라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하락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상승한 주가를 유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슬픈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변곡점으로 꼽을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완전한 변곡점으로 만들어줄 수 있으려면 분명히 뉴스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ADAS 그리고 중국 지리기차 부분에서 올라오는 매출분이 굉장히 큰 뉴스로 작용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변곡점을 확고히 해주고 다시금 우상향 차트를 그릴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주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참고하실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실적 개선이 예상되면서 컨센서스 상향을 그려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세 변곡 지점이 깨지는 경우에는 데드캣을 만날 수가 있어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종 목표가에 도달하기 전에 10% 정도 수익이 쌓이게 되면 일부 익절을 먼저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최근 3개월간 투자 의견이 있는 기관 23곳에서 평균 목표 주가 35만 6천 원 제시드리고 있네요. 장기적으로는 무리가 없는 수준이지만 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목표가 33만 원, 손절가 26만 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권강현 이사께서 준비해오신 총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신규 종목이 있었는데 넘버1 종목인 만도이고요. 함께 매수하실 분들 제시하신 목표가, 손절가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일섭 소장님 종목도 봐야겠죠. 5위부터 지금 보겠습니다. 네, 5위 펄업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역사상 신고가, 역사가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신고가를 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신흥 갑부가 한 명이 주식 갑부가 탄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좀 미뤄졌었죠, CBT가. 근데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비공개 테스트 CBT 하기로 확정이 된 것 같고, 뭐 게임주를 좋아하시면 사실 게임 전문 잡지나 뉴스를 보는 게 좀 더 되게 자세해요. 되게 디테일하고 전문 그 기자들이 쓰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펄어비스에서 조용민 PD랑 세 분 나오셨는데 조용민 PD가 앞으로 서비스를 잘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점검 작업이 될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뭐 갓 게임으로 불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지금 NC소프트에서 봤듯이 플랫폼을 옮기면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검은 사막 모바일이 출시되기 전에 PC 버전이 대히트를 쳤기 때문에 그 지적 재산권을 갖고 들어온 거잖아요, 모바일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문제죠. 그 지금 PC 게임에서는 키보드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모바일은 한정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법을 펼칠 때나 그런 뭐 어떤 그 조작 부분에서 어떻게 그걸 잘 구현을 할 것이며 그래픽을 화려한 걸 그대로 갖고 와서 실망을 안 시킬 거냐. 그 부분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막판 점검 작업을. 그리고 이제 상반기 때 또 엑스박스의 그 검은 사막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PC 게임에 성공을 해서 모바일, 엑스박스 콘솔이라고 하죠. 그런 쪽으로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IP 지적재산권이 지금 첫 번째가 크게 터졌기 때문에 NC소프트의 리니지처럼 계속 플랫폼을 다변화하면서 뭐 5년, 10년 계속해서 이런 흥행하는 게임이 된다면
개발 게임이 하나라는 어떤 그런 단점은 다 상쇄가 돼버릴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위는 카카오입니다. 배틀그라운드 최고 동시 접속 10만 명 돌파했대요. PC방에 가면 지금 배틀그라운드 전용석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열풍이 대단한 것 같고, 뭐 오버워치라던가 다 밀어내버렸죠. 리그 오브 레전드 다 밀어냈고, 그리고 GDR 물량이 수요 예측 중인데 완판돼 버렸어요. 해외 주식 예탁 증서죠. 해외에서 카카오 주식을 이제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증권거래에서 상장된대요. 그래서 카카오는 이제 사업 얘기는 오늘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해외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위는 BGF 리테일입니다. 점포 확장을 해서 후발업체의 격차가 지금 넓어지고 있는 상태. 아시다시피 지금 CU가 단독 1위고 GS가 무섭게 따라와서 2위고,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은 약간 주춤하고 있고, 점포 확장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점포 수. 그리고 위드미였는데 이마트24로 바뀌었죠. 이마트24가 뭐 신세계 그룹이 지금 엄청 밀고 있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만들었거든요, 진짜. 1년 동안 점포를. 그럼에도 지금 너무 CU랑 GS25 점포수 격차가 커요.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골목에 몇 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따라잡기 힘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경쟁이 치열해질 때는 1, 2 업체들은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하는 거거든요. 규모의 경제. 다 먹어버려요, 일단. 다 먹은 다음에 수익이 나든 안 되든 일단 다 깐 다음에 거기서 이제 3, 4, 2 업체가 고사하면 그걸 싹 다 가져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 무자비 할지 몰라도 주가나 기업에게는 이게 살 방식이죠. 사는 방식이고, 그리고 내가 초밥왕, 직화 불고등어 도시락, 동해 홍게 딱지장 도시락이 출시됐어요. 이게 지금 재미로 전달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걸 사 먹으시면서도 변화를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변했잖아요. 뭐냐면 예전에 뭐였어요? 불고기 도시락, 소고기 도시락, 다 고기를 육류였어요. 해산물이 많아지고 있죠. 일본 여행 자주 가시는 분들, 일본에선 세븐일레븐 1위잖아요. 로손이 2위고. 근데 세븐일레븐 가시면, 삿포로나 이런 데 가시면 정말 해산물 도시락 별거 다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도시락이 다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담배도 보면 아이코스 같은 전자담배 들어오지, 도시락도 되게 다변화되고 있지. 품목이 되게 다변화된다는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사먹을 게 많고 즐길 게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게 성장 동력이고요. 2위는 CJ ENM입니다. CJ ENM도 뭐 많은데, 일단,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방송 매출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CJ ENM의 그 사업 중에서. 일단 윤식당 2 1회에 대박 났죠. 지금 평균 14.1이고 순간 17.3 수도권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대박이 났고, 박서준 홀링, 박서준 입덕방송 나오고, 뭐 이서진 막 난리에 정유명 원래 난리였고, 지금 윤식당 2 이런 식으로 가면은 20%도 돌파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시청률이 문제가 아니라 의미가 너무 크죠. 아시죠? 시청률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광고 다 붙기 시작하고, 그쵸?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시청률이. 그리고 영화 1987은 600만 돌파했어요. 결국 작년에 공조 빼고 솔직히 다 망했잖아요. 군함도 망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1987이 600만 돌파했고, 지금도 계속 흥행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코코한테 예매 1위는 뺏겼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도 지금 히트를 칠 준비가 되고 있고, 그리고 IOI 띄운 그룹 있죠. 지금 사실 뭐 김세정은 나갔지만 상반기에 프로듀스 48이 방영 준비 중이거든요. 이건 10이라고 틀린데 48명인데 일본의 그 반을 일본 아이돌 가수를 반을 데려와서 한국 아이돌을 합치는 거예요. 어떤 좀 컨셉이 새롭기 때문에 이런 프로가 이제 지겹다 그만해라 이런 여론도 있지만 이거 돈이 돼요. 여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IOI를 보시면 아시고 워너원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갖다 주고 있는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프로듀스 48 제 생각에 욕을 먹은 만큼 시청률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1위는 역시 휴젤입니다. 오늘은 필러 얘기를 드릴게요. 보톡스 얘기 많이 드렸고, 엘러간이 보톡스를 만든 뒤에 메디톡스가 정말 굉장한 그 추세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휴젤이 등극을 하면서 쌍벽을 이루면서 휴젤이 지금 역전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 대웅제약이 나보탈 만들었는데 메디톡스가 또 태클 걸고, 원래 보톡스 균이 이게 우리가 미용에서 써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지, 이거 테러로 사용하면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 무기거든요. 또 굉장히 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보톡스 균주를 여기저기서 확보했다고 하니까 메디톡스가 태클을 걸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또 이제 또 두 개를 엮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필러. 성형외과나 피부과 가시면 하시는 거. 그 중에 지난해 10월에 음경확대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취득했어요. 휴젤의 그 자회사가. 음경확대용 HA 필러 이름이 더 체움 쉐이프 10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사실 결과로 보면 너무 놀라운데, 쉐이프 GF 24주에 평균 둘레가 21mm, 길이가 24mm 증가했대요.
이게 비뇨기과의 상담 시간은 아니지만 엄청난 효과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이 필러가 휴젤이 이 허가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비뇨기과에서 필러를 사용하는 게 오프라벨, 그러니까 원래 사용 목적에 안 맞게 하는 거였어요. 음경 확대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물질을 주입했지, 아시다시피 비뇨기과에서 물질을 주입했어요. 물체를. 근데 지금 이 필러를 주입하는 건 원래 오프라벨이었어요. 근데 이제 휴젤이 지난해 10월에 의료기기 제재 허가를 취득하면서 필러를 음경 확대 시술에 이걸로 브랜드를 내놓고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뇨기과 의사들이나 더 많이 사용을 할 거고, 그 휴젤이 매년 학회를 열어요. 거기 이제 성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의사들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그래서 계속 소개가 될 거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무기다.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도 그렇고 필러도 그렇고 지금 뭐죠? 보톡스도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편두통 이런 데 확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제 미용 목적에서 적응증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의 전쟁이에요, 이제. 메디톡스든 뭐 휴젤이든 뭐 대용제약이든 휴온스든 뭐 파마리서치든 바이오 CND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거 싸움이라고요. 처음 미용 목적은 다 하고 있는 거고, 10월이 되니까 적응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누가 더 확대하느냐의 싸움. 휴젤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적응증 확대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런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정 전에 코스닥이 1000포인트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고, 코스피도 지금 연중 고점을 높여가는 상황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들고 오신 종목이 건강한 의사의 만도 외에는 지난주와 동일했습니다. 이 종목들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의 방증이겠죠.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출증 2부 시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권광현 이사,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의 흐름이 좀 엇갈립니다. 양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했다가 지금 코스닥이 상승 전환이 되었고요. 900선 지지 여부를 끝까지 잘 확인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엔터주, 미디어주가 또 코스닥 쪽에서 유별나게 오늘 장 강한데요. 지수는 끝까지 잘 봐야겠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